음. 백회사. 그다음에 146페이지. 46. 이렇게. 주무시면 안 돼요. 부탁드릴게요. 여기 되게 피곤하거든요. 실제로 당락은 좌지우지가 되는 게 이론이에요. 계속 강조되지만 이론입니다. 자, 일단 해볼게요. 무형자산. 자고로 무형자산은 시험에 개정 과목 진짜 많이 물어봅니다. 다음 중 뭐 무형자산의 개정 과목이 아닌 것은 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비하시고 자 보자. 자, 일단 무형자산은 얘도 여러분들 무형의 자산이니까 일단은 형태가 없습니다. 어디 갔어? 물리적 형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비유동 자산이니까 장기간이죠, 장기간. 그리고 사용할 목적이고요. 대부분 여러분 무형의 자산인데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은 무형자산 대부분 권리들이에요. 특허권 같은 거. 아니면 디자인권. 디자인권은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상표권 뭐 이런 거 상표권 뭔지 아시죠? 뭐 우리 마스터 회계학원이라는 이름을 막 쓰도록 빌려주는 거 그런 것들 있잖아요. 대부분 권리들이에요, 권리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은근히 많이 나오는 게 요 무형자산의 특징이 있어요. 이걸 외워주셔야 돼요. 자, 해보면 용어가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제 회계를 하다 보면 용어가 한국말인지가 의심스러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외국에서 있는 회계를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그대로 해서 그래요. 직역을 했기 때문에 용어가 괴상망측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괴상망측한 용어돼요. 그죠? 이게 그대로 지역한 거니까. 그래서 이해는 돕겠지만 괴상망측한 이런 용어를 외우셔야 됩니다. 해보면 그 여러분들 무형자산은 특허권 같은 거 보신 적이 있어요? 보신 적? 특허권 어떻게 생겼어요? 그럼 이쁘게? 모르잖아,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형의 자산이 되려면 일단은 존재해야 돼요. 어떻게 존재해야 되냐면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으니까 법에 의해서든 아니면 상대방하고 거래를 하든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니까 식별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시험에 이거 그대로 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형의 자산은 법이든 계약이든 존재해야 된다라는 걸 식별 가능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무형자산이 갖춰야 될 정말 독특한 특성이 식별 가능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특허권 같은 거는 나 혼자서 쓸 수 있죠. 그 특허를 침해하면 내가 고소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 무형자산은 또 기업이 통제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이 권리를 나만 쓸 수 있는데 네가 침해했어? 자, 고소 해가지고 막 보상금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무형자산의 독특한 특성이에요. 통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말 그지 같지만 이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미래 경제적 효익에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뭐냐면 해당 자산을 통해서 나한테 돈으로 들어오든 편의성을 가져다 두든 뭐든 나한테 수익을 안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수익이 무조건 돈만으로는 아니에요.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 특히 1, 2번은 잘 외워주시고 독특한 특성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무형자산의 왜 이러니? 자, 종류를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영업권이라는 거 할 건데, 우리 시험 목적상은, 무형자산은, 제가 제대로 설명드리면 좀 길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우리 시험 목적상으로 할게요. 뭐냐면, 여러분들 영업권 있죠? 왠지 이름은 영업할 수 있는 권리 같지만 아닙니다. 영업권은요, 그냥 우리 회사가 실제 현실에서 매력적인 회사를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걸 합병한다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합병. 그죠? 그럼 합병을 할 때는 대가를 주고 합병을 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인수합병한다라고 하거든요, 인수합병. 뭐 사파리처럼 나의 노예가 되어라 해서 그냥 먹는 거 아닙니다. 알죠? 삼성이, 야, 내가 짱이니까 반도체에서 나한테 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 합병을 한 것만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고 합병한다라고 해서 외부에서 구입한 영업권만 인정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영업권이라고 돼 있으면 매력적인 회사를 이 금액에 추가적으로 사왔어요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가 반도체 회사가 60억짜리 반도체 회사 합병했대요. 그렇죠? 근데 얼마 주고 합병했냐면 100억을 주고 합병을 한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돈 남아 돌아서 40억 더 줬을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그 회사가 독특하게 가지는 뭐 반도체 AI 쪽 관련된 기술 특허가 있대, 걔네들만. 맞죠? 근데 그런 특허 기술이 장부에 반영되진 않거든요. 뭔가. 맞죠? 물론 그걸 통해서 이익을 많이 낼 수는 있지만, 맞죠? 그래서 이 40억을 더 줘가지고 40억보다 더 많은 뽕을 뽑아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 당연히 40억을 더 줬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매력적인 회사를 이 정도 가격에 더 주고 샀어요 라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40억 더 뽑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합병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영업권 40억 이렇게 적은 건 우리 회사는 매력적이에요. 마치 우리 일상생활로 따지면 내가 나 자신을 매력적이다라고 표시한 거예요. 또라이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매력이라는 건 뭐가 객관적이에요? 남들이 외부에서 평가한 거. 그죠? 그래서 영업권은 시험 목적상 그냥 매력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말 문제가 풀려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매력이라는 건 외부에서 평가한 매력만 인정한다. 이 정도로. 그리고 내부 창출. 내부 창출은 그냥, 우리, 내가 거울을 보고 난 너무 매력적이야. 내부에 창출해낸 거야, 나의 매력을. 이건 인정하지 않아요. 이 정도만. 실제 합병은 좀 꽤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만 생각해 주세요. 시험 이 정도까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산권이고, 실제로 개정 과목은 얘네들입니다. 산업재산권 개정 과목이 아니고요. 얘네들이 개정 과목이에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산업재산권은 나 혼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들이에요. 나 혼자만. 여기 있죠. 독점적, 배타적. 나 혼자만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특허권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특허권. 그 다음에 상표권은 이것도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상표권. 뭐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학원의 이름을 누가 쓰고 싶대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죠? 빌려줘. 빌려줘. 대가 줄게. 그러면 상표권을 대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용신안권은 약간 특허권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약간 특허권을 좀 약간 실용실한적으로 뭔가 어떤 형태를 고안하거나 이런 것들의 실용실, 뭐 형태 같은 거 고안한 걸 우리가 실용신안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의장권은 디자인을, 해당 디자인을 나 혼자만 쓸 수 있는 걸 우리가 의장권이라고 해요. 아무튼 특허권, 상표권 이런 것들 나오면 여러분들은 권리니까 무형자산이겠네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험 목적상. 예, 맞아요. 네 가지가 다 개정과목. 산업재산권, 이 얘네들 통틀어서 그냥 부르는 용어예요. 그냥 개정과목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그 외부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있죠. 뭐 ERP나 이런 것들을 샀대요. 그럼 수기로 하는 것보단 당연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것도 나한테 경제적인 이득을 안겨주는 거와 마찬가지인 걸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관련 문서 같은 거 이제 엑셀 같은 것도 포함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문서들을 구입했을 때 우리가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면
계정 과목을 소프트웨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 정도만 기억. 그죠? 소프트웨어라는 계정 과목 있나 보다라는 것만. 자, 그 다음에 좀 주의하실 게 이거는 가끔 냅니다, 시험에. 임차 보증금하고 임차 권리금을 구분하셔야 돼요. 참고로 임차 보증금은 비유동 자산입니다. 아, 비유동 자산이지. 비유동 자산 맞지?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임차 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이고요. 임차 권리금은 다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어르신 분들은 상가 권리금이라고 많이 하고요. 그렇죠? 상가 권리금이라 하고 임차 권리금은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턱값. 위치가 좋아서 더 받는 거. 그렇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 여기 1층 커피숍 되게 장사 잘 돼요. 부럽더라고. 커피숍 장사 무지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저기 지금에야 이제 사람들이 많이 특히 이제 요즘 길거리 나가보면 은근히 사람 많이 이제 없죠. 하도 물가가 많이 비싸다 보니까. 아니에요? 예전보다 진짜 없는데 인계동 예전에 막 터졌어요 진짜 농담 아니라 인계동 근데 지금은 옛날보다 정말 많이 적어졌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인계동 사거리에 그 꽃 파는 데 있고 꽃 파는데 꽃 파는 데 진짜 잘 됐습니다. 맨날 남자들이 술 취해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잘 모르고 아무튼 해가지고 꽃을 이렇게 선물 그래서 장사 진짜 잘 됐어요 저기가. 했죠.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를 내놓으셨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알죠? 그러면 우리가 그 가끔씩 친구들이랑 갈 때 저기 가까우니까 저기 경치도 좋고 저기 가까우니까 저기 가자 그냥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그 1층을 내놓은 거예요. 기존의 임차인 내놨습니다. 했죠? 그럼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의 임차인한테 주는 거예요. 주는데 더 주는 거예요. 이런 좋은 경치도 좋고 아름다운 곳을 저한테 또 다시 이제 내놔주셔서 감사하다고 임차 권리금을 주는 겁니다. 임차 권리금을 받겠죠? 기존의 임차인은. 그럼 기존의 임차인은 그 임차 권리금 다시 돌려줘요, 나중에? 새로운 임차인한테? 아니에요.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턱값이다라는 게 눈에 물론 보일 수도 있지. 맞죠? 눈에 보일 수도 있는데 그 턱값이라는 게 여러분 정말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애매하니까 그 턱값을 우리가 임차 권리금이라고 해요. 근데 임차 보증금은 더 받아요? 아니에요. 그냥 임차 보증금은 내가 보증금을 내잖아요. 내면 나중에 보증금만 따로 돌려받는 거지. 저희 집에 2년 동안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증금 이외에 추가로 뭔가를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이러진 않잖아요. 맞죠? 그래서 기타 비용을 하는 거예요. 알죠? 좀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가끔씩 낚시 파니까. 이 정도. 그 다음에 기타의 무형자산 듣고 버리세요. 광업권은 내가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로부터 부여받는 거. 광물 채굴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어업권은 네, 어업할 수 있는 권리, 낚시할 수 있는 권리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 낚시할 수 있는 권리는 썰이 와서 이건 요즘 아닌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랜차이즈 갑질한다고. 그죠? 그 프랜차이즈라고 해요, 계정 과목이.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CU나 이런 데에서 뭐 상표나 이런 것들 빌려주거나 아니면은 그런 거 있죠. 내 물건 같은 거. 내 물건만 받아. GS 거 받지 마. 이렇게 한 프랜차이즈라고 해요.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 잡는 겁니다. 이거 무형자산. 보니까 그 뭐 배달의 민족 또 수수료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영업이익이 7천억이나 된다고 하던데 얼마나 남겨먹는? 아닙니다. 공정사회잖아. 그죠?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저 모릅니다. 왜 얘기한 거야? 자, 계정과목만 잘 외우시면 돼요. 자, 근데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신경 써주실 게 여기는 개발비예요. 요거는 출제 꽤 합니다. 개발비. 여기는 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좀 이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웬만하면 우리 B자로 끝난 비용이죠. 근데 유일하게
회계에서 B자로 끝나는데 자산인 게 요 개발비예요. 자고로 조상님들이 만들었음. 저도 피해자. 여러 표정이 안 좋으시거든요. 됐죠? 개발 자산이라고 하면 좋은데, 그죠? 자, 들어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당연히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연구와 개발은 필수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R&D라고 많이 하죠, 여러분. R&D.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외우는 거요? 발음 괜찮지 않아요? 아이, 여러분들, 이거, 왜냐면 제가 무형자산 하면 많이 피곤해야죠. 그래서 개드립이라고 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자, 이게 웃으시면 그래도 잠 깨니까. 하고 싶어 하는 거 절대 아니야. 그래서 연구하고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 연구 개발 지출 많이 하는 데가 바이오 업체나 제약회사예요, 실제로. 맞죠? 한번 신약 개발 잘하면 대박 나는 거잖아요. 뭐 요즘 비만 치료제인가? 그죠? 그거 뜨고 있죠, 여러분들. 비만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먹으면 막 먹기 싫대. 그것도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막 먹는 거 봐도 막 안 땡긴대요. 신기하더라. 안 땡길리, 막 땡기자 미칠 것 같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살을 뺀대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비싸대요. 막 한 달에 200인가 200씩 나간대. 야. 아무튼 아직 우리나라는 안 들어왔다고 하네요. 아마 곧 들어온다고. 이런 거 왜 얘기하고 있는 거지? 네. 자, 아무튼 계속 코로나 가지고 좀 설명할게요. 코로나 때 했죠. 우리 코로나 때 신약 개발에서 대박 친 데가 어디죠? 백신? 그죠? 모더나하고 화이자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죠? 자, 모더나하고 화이자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 신약을 승인해 주는 게 식약처예요, 식약처. 근데 우리가 이제 되게 우리 국가 중에서 제일 강대국이 미국이죠. 그죠? 그래서 미국 FDA, 아마 영화 보셨던 분들은 FDA라고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FDA에서 우리가 이제 3상까지 성공하면 이제 돈 쓸어 담을 일만 남은 거죠. 통과. 그럼 내가 이렇게 개발 단계에서 임상 3상까지 통과를 해서 그럼 쓴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비용을 썼더니 내가 해당 신약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돈 쓸어 담을 일만 남았죠. 그죠? 그럼 그때 쓴 거를 비용 처리하자고 자산으로 처리해요. 그게 개발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내가 만약 화이자나 모더나가 임상 3상까지 하는데 한 50억 썼대요. 50억이 개발비로 잡히는 거예요. 아셨죠? 어떤 느낌인지?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외워주세요. 응? 취득원가. 그래서 취득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취득원가. 해당 자산 처리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가 일단 필수적이죠.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 이게 어떤 질환인지 뭐 호흡기 질환인지 어떤 질환인지 뭐 얘를 일으키는 원인이 뭔지 검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연구 단계에서 지출이죠. 그럼 연구 단계는 무조건 실패한다라고 봐요. 왜냐 연구 단계에서 바로 성공할 일은 없거든. 맞죠? 그래서 연구 단계에서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은 우리가 연구비라는 계정. 연구 단계에서 비용 처리하는 건 연구비라고 합니다. 함께 가능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그 코로나 때 화이자나 모더나만 신약 개발했었을까요? 다른 애도 했겠죠? 맞죠? 다른 애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했으니까 못했지. 맞죠? 그럼 걔네들은 개발 단계에서 썼지만 비용이죠? 맞죠? 그래서 개발비를 개발 단계에서 쓴 지출인데 그게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애들은 개발비라는 자산 자본 꼭쓴 거를 알죠? 나머지 애들은 그냥 그렇죠. 개발 단계에서 아유 누가 만든 건지 몰라도 비용 처리하는 걸 경상 개발비라고 해요. 혹시 뭐 경상이 뭔지 아세요? 경상? 경상도? 그렇죠. 무시당할만 했어 방금. 알죠? 늘상이라죠. 늘상. 경상적이다라는 표현을 늘상 발생하는 개발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개발 자산이라고 좀 하던가. 그죠? 아무튼 그래서
연구 단계에서 비용 처리하는 건 연구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 단계에서 비용 처리하는 건 경상개발비라고 해요. 근데 시험에서는 가끔씩 여기. 근데 여러분 일단 연구를 하면 당연히 개발로 이어지죠. 맞죠? 그래서 그냥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에서 비용 처리하는 걸 묶어버려요. 묶어서 경상연구개발비라고도 해요. 응? 여기 경상연구개발비. 발음 때문에 그래. 연구경상개발비보다는 경상연구개발비가 발음하기 좋아서 그래요. 발음 한번 하셔봐. 연구경상개발비보다 경상연구개발비가 좀 딱 와닿아요. 됐죠? 왜냐면 나중에 검색, 여기 보세요. 검색해보면 이렇게 돼. 이거 말 문제고 실제로 이렇게 검색해요. 연구 치면 이렇게 경상연구개발비로 검색이 돼요, 여러분들. 실기용은 얘고, 이론용은 연구 단계에서 비용이 연구비고, 개발 단계에서 비용이 경상연구개발비고. 됐죠? 근데 실기론 둘이 검색이 한꺼번에 되잖아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얘입니다. 요거 참고사항입니다. 뭐냐?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가 없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그 회계를 하실 때 되게 반드시 아셔야 될 개념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보수주의라는 게 보수주의. 이제 보수주의가 뭔지 아시는 보수주의.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뭐냐면 되게 그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회계에서 안정적이다라는 게 뭐냐면 되게 이익을 최대한 낮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익을 최대한.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채점하실 때 되게 그냥 애매한 거 있으면 그냥 땡 처리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되게 보수적으로 채점하시는 분들이에요. 보수적. 그래서 회계에서는 보수주의라는 걸 은근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야, 너 시험 잘 봤어? 잘 봤어. 진짜 나 이거 합격할 것 같아. 근데 떨어졌어. 근데 그때부터는 얼굴 못 보는 거예요. 그죠? 잊혀져 가는 거지. 그죠? 근데 야, 너 시험 잘 봤어? 아, 떨어질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붙었는데 어떡하지? 재수 없어. 그죠? 그건 재수 없는 거고, 알죠? 근데 기업들은 뭐예요? 기업들은 이제 그 뭐라고 하지? 그 이제 펀드나 요런 사람들 기관 있잖아요. 외국인들 투자자들한테 IR이라는 걸 해요. 알죠? IR 같은 걸 할 때요. 당연히 저희 이익 미친 듯이 날 것 같거든요. 이러면 얼마나 그죠? 뭔가 이렇게 자신감 가졌다가 정말 이익 줄어들면 얼마나 쪽팔려요. 그렇죠? 근데 최대한 저희가 좀 이번에는 좀 잘 안 나, 성과가 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뭐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렇죠? 그래야지만 나중에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을 때 이익이 엄살쟁이 이렇게 좀 신뢰가 가는 거지. 신뢰가. 맞죠? 이런 회사들은 얘네들 엄살간이 떨었구나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보세요. 그러면 제가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이익을 최대한 낮게 잡으려면 비용은 인식하는 게 비용을 최대한 높게 잡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 없으면 이거 연구 단계로 봐요. 연구 단계는 무조건 비용이잖아요. 개발 단계는 자산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산하고 이익은 비례 관계란 말이에요. 맞죠? 자, 이거 중요하니까 나중에 뒤에 가서 어떤 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할게요. 이익이 올라가면 자본이 올라가잖아요. 고수도 따면 진짜 내 돈이 는다. 그럼 다시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 맞죠? 그럼 자산이 올라가야 자본이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자본하고 이익은 비례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산하고 이익은 비례관계다. 됐죠? 이 자산 금액하고 이익이 비례관계. 그래서 자산은 최대한 안 잡으려고 회사들이 일반적으로. 부채는 거꾸로 어떻게 돼? 부채가 올라가면 이익은 내려가요. 빼는 게 올라가니. 부채는 일반적으로 회사들이 잡으려고 해. 뭔가 원자재 가격이랑 이런 것들 올라갈 것 같으면 부채를 미리 잡아놔요.
어떻게 가죠, 이렇게?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거고. 그래서 요거 좀 말장난 조심하세요. 개발 단계로 본다라고 장난 가끔 치니까. 자, 그리고 이제 무형자산의 상각이라는 거 하겠습니다. 말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무형자산도 사용하다 보니까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무형자산은 없어지는 형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없어지는 형태가. 안 보여. 그럼 차량이랑 건물은 낡아진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무형자산은 사용하니까 비용 처리는 해야 되는데, 감가라는 말을 못 쓰는 이유예요. 그래서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고 하지 않고요. 무형자산은 상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왜냐하면 없어지는 형태가 눈에 안 보이거든. 그렇죠? 아무튼 굉장히 여러분의 시험 목적상 그냥 감가상각이나 상각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냥. 그렇죠? 자, 그리고 말 문제 챙기실게요. 무형자산은 잔존 가치가 원칙적으로 빵입니다. 왜? 우리 특허권 기간 만료되잖아요. 그럼 남들과 다 막 그 신약이라고 해요. 복제약이라고 해가지고 대부분 특허권이 20년이거든요. 내용 연수가. 그렇죠? 그럼 20년 지나면 사람들이 막 마구 쓸 수 있어요. 이제 개발. 바이오 시밀러라고 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무형자산은 내용 연수가 끝나면 일반적으로 사가는 사람이 잘 없어요.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0이에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0.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 아까 했던 5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 되는 형태가 대부분 보여요. 왜? 우리가 건물은 초기에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똑같은 형태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건물은 주로 정액법 많이 써요. 정액법. 근데 기계장치나 비품이나 아니면 차량이나 얘네들은 초기엔 쌩쌩하죠. 쌩쌩하다라는 건 애들이 수익을 많이 창출해냅니다. 초기에는. 게다가 조금씩 사용을 하면 할수록 애들이 조금씩 마탱이가 가요. 맞죠? 그러면 수익을 시간이 지나서 적게 안겨주니까 대부분 정률법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가능해요. 유형자산은. 근데 무형자산은 특허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은 합리적인 방법 쓸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매년 똑같은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정액법 일반적이에요. 맞죠? 근데 이거 시험에 어떻게 장난치냐면 정률법을 쓴다라고 정률법 쓴다고. 맞죠? 그래서 조심.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을 다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경우는 정액법을 씁니다. 정률법 아님. 조심하시고. 그리고 우리 무형자산은 내용연수 20년 초과할 수 없어요. 원칙 그렇습니다. 이거 단순 암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다만 만약에 법령이나 계약에서 20년을 초과할 수 있게 하면은 그건 가능해요. 당연하죠. 그럼 법에서 20년 초과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한 거고. 아니면 상대방하고 계약을 20년 넘게 했대요. 그죠? 거기서는 예외. 그리고 요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냐면 요거 시험에 어떻게 장난치냐? 감가상각이나 상각 있죠? 감가상각이나 상각은 취득 시점부터 한다라고 장난칩니다. 틀려요. 취득 시점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감가상각합니다. 시험에 낚아요. 어떻게 장난치냐 가끔씩 내가 10월 1일 날 기계 샀대요. 근데 우리가 기계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했었지만 테스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비싼 애들은 특히 더더욱. 맞죠? 그래서 대부분 한 이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테스트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나 사용해요. 맞죠? 그럼 10월 1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 12월 달 사용할 수 있을 때부터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거 가끔씩 말장난 진짜 많이들 아까요. 맞죠? 대부분이 취득 시점에 사용할 수 있지만 좀 비싸거나 기계장치 이런 애들은 좀 여러분들 어느 정도 테스트 기간 거쳐야 되거든요. 맞죠? 그래서 말장난 조심하셔야 돼 이거. 자, 그러면 문제 좀 하나 풀어볼까요? 진짜 기출문제?
이거 안 적어드렸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안 적었네. 이거 깜빡이야. 여러분들, 47페이지 가세요. 47페이지, 여기 무형자산의 상각이라고 있죠, 여기요. 깜빡이다, 깜빡.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있었는데. 자, 여기다 적을게요. 105회 5. 그 다음에 107회 5-2. 그 다음에 108회 4. 이렇게 되네요. 무형자산 상각입니다. 105회 5, 107회 5-2, 108회 4. 자, 일단 말 문제 풀죠, 여러분. 어디로 가주시냐면, 여기 있다. 310페이지 갑니다. 310페이지. 자, 310페이지에 3번. 이론 문제 3번이요. 310페이지 이론 문제 3번. 그럼 좀 위에 보이세요? 합격률 30%? 합격률 30% 보여요? 310페이지 맨 위에. 이게 처음 본 사람의 합격률이 아니에요. 그 회차 본 사람 다 포함해서. 어. 응? 310페이지? 3번? 네. 남는 게 없네. 자, 여러분 3번 몇 번이에요? 그렇죠. 2번이 저기 내부적으로 창출 보이세요? 안 돼요, 이거. 그렇죠. 그 다음에 1번 맞죠, 여러분들? 연구 단계에서, 연구 단계나 개발 단계 구분할 수 없으면 우리가 연구 단계로 본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하고 쉬겠습니다. 어디 있냐면 327. 자, 아이고, 합격률 왜 저러냐? 327페이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회계 1급이 최근 들어서 좀 죄송한 말이 자꾸 난이도 올라가요. 합격률이 좀. 예.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거 보여드리기 싫은 건 아니고. 열심히. 예. 선생님, 전 떨어질래 생각하지 마시고. 합격률이 이러네요. 안 하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생각 가지셔야 돼요. 자, 4번입니다. 4번. 327페이지 4번. 그러면 3번도 한번 해보세요. 3번하고 4번 동시에. 3번도 한번 해요, 3번도. 이런 문제 많이 내잖아요, 뭔가. 3번하고 4번.
번이죠? 자, 여러분, 3번 몇 번이에요? 3번 몇 번일까요? 응? 그렇죠. 2번입니다. 2번. 왜? 여러분, 이거 우리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죠.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죠. 그럼 자산하고 자본은 비례, 반비례? 비례. 반비례?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니까 자산하고 자본은 비례예요. 그럼 비례라는 말은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써야 되네. 그럼 과대니까 얘도 과대가 되는 거, 과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자산하고 이익은? 비례, 아까 방금 했는데, 자산하고 이익은? 비례. 비례니까 과대. 같은 말 써야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자산하고 비용은? 매출원가 비용이잖아요. 그럼 비용, 이건 일상생활로도 설명 가능해요. 예, 내가 이번에 교통비 썼대요. 비용 증가하죠. 교통비 썼대. 그럼 자산은? 감소하지. 현금 같은 자산 감소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비용하고 자산은 반비례 무조건. 그렇죠? 그래서 반비례 여기. 과대, 과소. 이게 반비례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죠? 그러니까 항상 출발점 무조건 여기에. 출발점은 무조건 이익이 올라가면 자본이 올라가는데 여기가 항상 핵심이에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여기가. 그렇죠? 무조건 여기서 출발해요. 여기서 다 파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둥. 우린 천둥에 굴하면 안 돼요. 자, 4번 보실게요. 자, 4번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이런 문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요. 정해진 경우에도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해진 경우에는 20년 초과할 수 있다면서요. 초과할 수 없다. 있다? 아까 그러잖아요. 우리 요 문구 해석하라는 거예요. 요 문구. 요거.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 초과할 수 없다. 한번 잘 읽어봐요, 한국말. 이게 은근히 저도 헷갈려. 음. 관계법령 계약에 정해진 경우에는 20년 초과할 수 있잖아요. 예외도 존재해요. 그렇죠? 원칙이라고 했으니까. 원칙. 듣고 버리세요. 어떤 예외가 있냐면 듣고 버리세요. 이런 거 아직 안 하려고 했는데 뭐냐면, 무형자산 있잖아요. 무형자산이 우리가 이제 그 바이오 시밀러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복제약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만약에 어떤 유효한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유효한 성분이 있으면 얼마를 주고 사오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약 같은 경우에는. 복제. 그래서 예외도 존재한다라는 게 그래서 조심해야 돼. 아까 그래서 원칙이라 했잖아요. 원칙. 자, 됐습니다. 자, 우리 쉬셨